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ICF 집 짓는 과정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기초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초공사 과정은 왼쪽 표에 있는 것처럼 터파기부터 유로폼 철거까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 기초공사 과정 그대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는 없고요. 제가 소요한 총 비용은 한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각 단계별로 기간을 보면은 터파기하고 버림타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버림타설을 하기 전에 잡석도 깔아야 되고 하는 작업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 2일 정도 소요가 됐고, 터파기하고 버림타설에는 제가 혼자 했고,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이 어느 정도 굳게 되면은 목줄을 놓게 되는데, 굳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한 1일 정도 소요가 된 거고요. 철근 배근은 제가 직접 하지 못하고, 배근공을 2명을 고용을 해서 했는데 이틀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내 배관은 제가 직접 했고요. 여기는 하수 배관, 상수 배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배관, 이런 것들을 미리 위치를 잡아서 그 위치에다가 그 관을 미리 뽑아내는 그 작업이었고요. 유로폼은 설치할 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압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강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좀 위험한 작업인 것 같아서 2명을 고용을 해서, 이거 하시는 분들을 그 형틀목수라고 하는데, 형틀목수 2분을 고용을 해서 했고, 거푸집 설치하고 타설하는데 이틀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양생을 하는데 7일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주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양생을 하자마자 바로 그 위에 1층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최소 7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뷰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초기에 제가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매트 기초를 하지 않고 줄 기초, 이거는 이제 미국 영상을 보면은 ICF 블록으로 집을 지을 때는 대부분 ICF 블록으로 기초까지 하거든요. 줄 기초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계사하고 했는데, 설계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매트 기초로 하는 걸로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 기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을 때였죠. 그 당시 설계사의 의견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줄기초보다는 매트 기초가 더 강하다. 이런 등등의 이제 이유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줄기초를 우기지 못하고 매트 기초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뒷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 외벽에는 단열이 없죠. 그러니까 기초에는 요즘에는 이제 기초 외벽에 단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단열을 통해서 이제 열교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하수 배관은 수리 상황 대비 그 기초 외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리 상황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 이 구배가 흐트러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이 빠짐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그 외부로 빼내 가지고 집 밖에서 그 구배를 잡는 작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외부 배관을 할 때는 이제 점검물을 추가를 해서 설치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교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초에 의한 열교를 차단하기 위해서 매트 기초 위에다 단열재를 20cm로 두껍게 깔아서 열교를 차단했습니다. 수평 몰탈 시공은 제가 이 당시 하지를 않아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리고 심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3cm 정도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평 몰탈로 전부 수평을 잡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수평 몰탈 시공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층 바닥의 수평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리뷰를 해서 향후에는 만약에 다시 제가 집을 짓는다면은
무조건 ICF 블록을 활용한 줄기초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 부분을 다시 리뷰를 좀 해보면은 매트 기초하고 줄기초를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매트 기초가 더 싸다고 설계사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철근도 훨씬 덜 들어가고 줄기초를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도 제가 거의 레미콘을 13대인가 14대인가를 불렀는데, 줄기초로 하게 되면 한 대 내지 두 대면은 충분히 가능한 양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레미콘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왜 매트 기초가 더 싸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게 예전에 철근 가격이나 레미콘 가격이 낮을 때, 그럴 때 원가 개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거는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는 1층 바닥 공사가 동시에 시행이 되는 데 반해서 줄기초를 하게 되면 이제 별도로 1층 바닥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감안했을 때 비싸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일감은 줄기초가 훨씬 경제적으로 낫다라는 것이 이제 제 그 경험상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의 안정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푸집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매트 기초로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형틀목수들이 꼭 그 보강 작업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보강 작업을 해서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매트 기초의 통설로 되어 있는데, 줄기초로 하게 되면은 압력이 훨씬 낮죠. 압력이 훨씬 낮고, ICF 블록 자체가 그 압력에 터지지 않기 때문에 거푸집 안정성은 ICF 자체로서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ICF 블럭에다 직접 타설을 하게 되면 형틀 목수를 고용할 필요 없이 직접 제가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 부분이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재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쌀 걸로 보여지고, 줄기초가 인건비도 줄기초에서는 훨씬 더 덜 들기 때문에 안정성도 좋고요. 그래서 ICF 그 줄기초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부분입니다. 제가 1층 수평이 저희 집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줄기초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폼의 수평을 딱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평 잡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군다나 이제 벽 쪽 부분에서 수평이 흐트러졌을 때는 1층 바닥 작업을 하면서 다시 수평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수평을 잡는 것은 줄기초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매트 기초나 줄기초나 모두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뭐 배근을 결정하고 콘크리트의 두께를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열재를 매트 밑에다 까는데, 매트 밑에다 깔 때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아무 작업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될까,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한쪽에 더 눌리고 한쪽에 덜 눌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균일한 단열재의 그 층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서 줄기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벽 자체를 양쪽으로 이미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 훨씬 더 좋게 됩니다. 더군다나 1층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장선을 놓고 합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장선과 장선 사이에 추가적으로 단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초를 할 경우에 훨씬 더 단열의 가능성과 단열의 정도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트 기초에서도 매트 아래에다가 단열을 하지 않고 위에다 시공을 하는 방법도 요즘 간혹 시행이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일부분의 열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줄기초가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직접 시공의 가능성은 줄기초가 훨씬 더 높고요.
마지막 장에서 이제 줄기초와 매트 기초의 구조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매트 기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줄기초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는 흙 위에 잡석을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넣고 콘크리트, 물론 이제 단열재를 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평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위에 수평 물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의 외부에 지금 흙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놓고 단열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콘크리트의 두께가 보통 저는 한 40cm 두껍게 했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줄기초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그 벽이 요게 이제 ICF 블럭으로 한 철근 콘크리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이미 그 ICF 블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열재로 쌓여지고 바깥쪽에도 쌓여지고, 그 외부에 이제 흙이 있고,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그 흙 위에 잡석을 깔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때 이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 와이어 메쉬를 깔고 아주 얇게 콘크리트를 그냥 치는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이 얇은 콘크리트와 위쪽에 있는 1층 바닥을 구성하는 목재 장선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은 적절한 말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크롤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기어다니는 공간.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배관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리도 하고, 간혹 영화에 보시면은 이제 액션 영화에 보면은 나쁜 놈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좋은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이 크롤 스페이스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기어 나가서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 측면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철근과 레미콘의 양은 줄기초보다는 매트 기초가 훨씬 더 많이 소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 수평 물탈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넓은 구역을 수평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평 물탈은 요즘 들어서 이제 필수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에 대해서 이 부분에 흙과 기초 사이에 외부의 단열재를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별도의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레미콘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거푸집을 쌌을 때 거푸집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재를 예전에는 매트 아랫부분에 위치시켰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평물탈 위에다 깔아가지고 내 단열과 수평물탈 위에 있는 단열이 서로 딱 붙어서 열교를 없애주는, 콘크리트로부터 오는 열교를 없애주는 그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배관을 매트 내에 위치시키기도 하는데, 이 콘크리트 내부로 배관을 하기도 하는데 경고함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가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매트 안에다 할 수도 있고, 이제 바로 밖으로 빼내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 배관을 할 수도 있는데, 각각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줄기초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단점은 이 부분, 그러니까 목재 장선 합판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고, 1층 공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목수를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정, 이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철근 배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형틀 세우는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줄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이 전혀 필요 없죠. 블록을 그냥 제가 쌓아가지고 거기다 철근도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콘크리트 부을 때 이 바닥에 콘크리트도 같이 치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더군다나 이 콘크리트는 수평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동시에 가능해서 일단은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1층 그러니까 요 1층 바닥을 위한 구조목과 합판이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매트 기초에서 오는 인건비와 전체 자재비 증가분을 상쇄시킬 만큼 크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공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 생각을 해서 공정을 구성하면은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큰 차이는 안 날 거고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날 걸로 보여집니다. 유로폼은 이제 필요가 없고 외단열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외단열은 그 아이소핑크 같은 압출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일반 비드법 단열재이기 때문에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그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단점이 하나 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교 없는 시공이 가능하고 바닥으로 열 손실이 훨씬 더 적습니다. 여기서는 그 바닥 쪽으로 열이 그 계속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다절제를 두껍게 깔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중간에 이것과 같이 줄기체와 같이 크롤 스페이스에 의한 공기가 차단되어 있고 이 공기는 더군다나 그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 있는 공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외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외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온도의 크롤 스페이스 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그 열손실이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크롤 스페이스로 각종 배관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크롤 스페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배관을 그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기초공사했던 과정을 요약을 해 보여드렸는데 다시 제가 ICF 공법으로 집을 지을 때는 설계사와 싸워서라도 만약에 설계사가 그 매트 기초로 고집을 한다면 설계사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줄기초로 시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CF 공법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초 공사가 줄기초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무조건 줄기초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기초공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시공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제가 그 얼굴만 있는 부분에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각도로 노력해봤는데 저 같은 그 초보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플리커 영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에는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